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자, 어제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맛있는 케이크 이론. 어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외된 종목을 어떻게 찾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 그리고 심리도라든가 스토캐스틱 침체 등을 이용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등등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수급 측면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세에 있는 종목, 그리고 한 가지 조건 더. 이 한 가지 조건 더는 뒤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 조건에 충족하는 종목이 있다면 소외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투자에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신용융자는 우리가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데 여러모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계입니다. 그 안에는 투자 심리에 대한 메커니즘이 노골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녹아 있어요.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 화랑기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가즈아를 외치면서 그리고 가즈아할 때 그냥 가즈아 아니죠. 신용융자 또한 크게 늘리면서 매수를 합니다. 반대로 증시가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점점 마음이 급해진대 하면서 매도세를 출회시키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 매도 물량 중에는 신용융자 잔고도 청산되는 그러한 매물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 자금으로만 매매하는 투자자에 비해서 신용융자 잔고를 이용한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심리가 정말 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용융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투 자금의 바로미터예요. 그림자입니다. 신용융자보다 어쩌면 몇 배 더 큰 비투 자금이 뒤에 그림자처럼 있는 거예요. 자, 이 자금들은 어쨌거나 급하죠. 빨리 수익 내야 돼. 또는 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 증시가 상승하면서 매수를 할 때는 최우선 호가, 바로 위 호가를 패면서 매수를 하고요. 위를 패면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화랑장에는 불바다 장세를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효도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 호가를 벗겨치면서 팍 치면서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주식시장이 큰 부담을 겪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개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노골적으로 개별 종목에서는 나타난다 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우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신용융자가 감소되는 상황은 언제겠습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진 후입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 관점에서 볼 때요. 개별 주식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의 주가 하락이 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있던 신용융자 및 비투 자금들도 함께 빠져나가겠죠.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나갈 땐 어떻게 간다고요? 패면서, 아래 호가를 패면서 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자,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놓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도 같이 감소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요, 신용융자라고 하는 것이 0%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적정선이 종목마다 있습니다. 임계치가 분명히 있어요. 자, 신용융자가 감소하는데,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가가 이상하게 하방 경직이 나타납니다. 분조해요.
신용융자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경직이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뭐 이 회사가 이제 싸다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용융자 감소하면서 매도하는 거는 급하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거 제법 뭔가 힘이 센데?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요, 신용융자가 크게 줄어든 다음에는 신규 신용, 이것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신규 비투 자금이 유입될 여지가 커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찔끔찔끔 올라가기 시작하고 신용융자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비투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위토가를 패면서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주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모 종목,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모 종목의 주가 차트와 신용잔고 추이 그리고 신용잔고율, 요거를 같이 표시한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종목이 작년에 주가가 쭉 빠지는 가운데 신용융자도 쭉 감소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임계치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가가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되려 신용융자가 감소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바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즉, 신용융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경직이 강하다 한다면 우리가 후보 종목으로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까라고 후보 종목으로 등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주의, 당구장 표시. 이 세상에 주식 투자 관련해서 정답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확률이 높은 방향. 자,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좋은 종목이야. 이상하게 요즘 신용융자 감소하고 주가가 단단하네. 그렇다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반대로 이러한 종목을 찾은 다음에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나 질적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퀘스천.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신용융자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 있겠죠. 요 관련해 가지고 안타까운 사례. 작년에 삼성전자 사례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1월 이후 줄곧 주가가 하락했고, 특히나 여름에는, 주가가 급하게 빠졌죠. 그리고 그 후에 가을, 이후,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튄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거의 내내 그랬고,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퉁 하고 튀었어요. 자, 이러한 점을 본다면,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근데 종목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라는 종목이 있는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도 신용융자가 느네? 우리가 심각하게 포트폴리오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질적 분석도 해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107차 정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애청자님들 4월 29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날 저녁에 만나도록 하죠. 세미나 주제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증시 토크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로 준비하니까요. 5월 중시 앞두고 투자의 큰 그림 그리시는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